한때 애플은 삼성을 쥐락펴락하던 슈퍼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플이 이제 중국 메모리 회사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5달러에 사온 메모리를 소비자에겐 99달러에 팔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메모리 값이 넉 달 만에 4배로 뛰자 애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맥과 아이패드 값을 최대 300달러나 올렸고 주가는 1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찍었죠. 도대체 그 갑질하던 애플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여러분 지갑과도 연결된 이 부메랑의 정체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어디일까요? 바로 애플입니다. 그런 애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놓고 말이죠. 증거는 딱 3가지입니다.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가격 인상입니다. 2026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애플이 맥과 아이패드 값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최대 300달러나요. 아이패드 에어 128기가는 599달러에서 749달러가 됐습니다. 무려 25% 인상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도 올랐죠. 256기가 모델이 999달러에서 1199달러가 됐습니다. 맥북 에어는 200달러, 맥북 네오도 100달러가 붙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라인업 전체가 줄줄이 오른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60만원짜리 기기가 하루아침에 75만원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이 사려던 그 제품, 어제와 오늘 값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새 기능도 새 디자인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메모리 부족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저장 칩 값이 올라서 완제품 값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장 반응입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애플 주가는 1년여 만에 최악의 하루를 찍었습니다. 값을 올렸는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투자자들마저 불안해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증거, 팀 쿡의 실토입니다. 애플 CEO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개분기 동안 메모리 값이 4배로 뛰었다고요. 3배가 아닙니다. 4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40년간 이런 건 처음이라고.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 같다고 말이죠. 이 말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강 기업의 수장이 고작 부품값 앞에서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 증거가 가장 삼진적입니다. 애플이 중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메모리 회사 CXMTT 들어보셨나요? 애플이 이 회사 메모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콧대 높던 애플이 중국산 부품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장면이죠. 왜냐고요? 애플은 그동안 세계 최고 부품만 골라 쓰던 회사였거든요. 그런 회사가 이제 중국 문을 두드립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그림이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5,000원짜리 부품 하나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0층짜리 빌딩이 벽돌 한 장 때문에 휘청인 격입니다. 화려한 아이폰도 튼튼한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애플을 흔든 건 손톱만한 메모리 칩 하나였습니다. 값을 올려도 주가가 빠져도 결국 원인은 이 작은 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강 애플이 왜 하필 부품에서 먼저 무너졌을까요? 완제품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큰 회사가 부품값 하나에 휘청일 리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구조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답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100년에 한 번 오는 사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단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메모리 값이 왜 갑자기 피었을까요? 팀 쿡의 말을 다시 보시죠. 지난 3개 분기 만에 4배, 40년간 처음 보는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 세계 1위 회사 CEO 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엄살이 아니라는 뜻이죠. 숫자로 보면요, DDR5라는 메모리 부품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꽂히는 그 램입니다. 32기가짜리 한 세트가 작년 9월엔 90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약 12만원이죠. 그런데 지금은 529달러입니다. 70만원을 넘습니다. 넉 달 남짓 남의 4배가 된 겁니다. 냉면 한 그릇이 갑자기 4그릇 값이 된 셈이죠. 이게 한 번 튀고 만 게 아닙니다.
단일 분기에만 소비자용 D램 계약가가 최대 89% 올랐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수치죠. 석 달 만에 값이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게다가 2026년 3분기엔 여기서 또 13에서 18% 더 오른다고 봅니다. 이미 오른 값 위에 또 얹히는 거죠. 한번 붙은 불이 좀처럼 안 꺼지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범인은 AI입니다. 정확히는 AI 데이터 센터죠. 여기서 잠깐, 메모리에도 급이 있습니다. 하나는 HBM이라는 고급 메모리입니다. AI가 밥 대신 찾는 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범용 D램이죠. 여러분 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입니다. 말하자면 보통 손님 몫의 밥이죠.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 회사라는 부패가 하나 있습니다. 접시를 찍어내는 원판은 정해져 있죠. 이 원판을 웨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AI라는 거대한 손님이 몰려옵니다. 오더니 고기만 쓸어 담기 시작하죠. 문제는 이 고기가 손이 엄청 많이 간다는 겁니다. HBM 1기가를 만들려면 일반 D램 4기가를 찍을 원판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넙장 몫의 밥을 고기 한 점에 쓰는 셈이죠. 같은 공장, 같은 원판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고기 손님이 원판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손님 밥이 동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전체 D램 원판의 약 20%가 이 HBM 하나에 잠식됐습니다. 5판 중 1판이 AI 고기로 빠진 셈이죠. 남은 밥으로 온 세상 폰과 PC를 감당하려니 값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는 잠깐이 아닙니다. 업계는 이 대호황인이 2030년까지 간다고 봅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못을 박았죠. 메모리 병목은 2030년까지 이어진다. 삼성과 SK,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세상 D램의 95% 넘게 쥐고 있습니다. 물건은 모자란데 만드는 곳은 세뿐이니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반도체 회사 임원이 애플을 정조준한 발언을 합니다.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메모리 회사의 최고 사업 책임자 수미 사다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메모리 침체기에 특정 고객이 바닥까지 가격을 후려쳤다. 그 바람에 우리가 공장을 못 늘렸다. 특정 고객이 누구냐고요? 이름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곧장 애플로 읽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값이 쌀 때 애플이 원가까지 쥐어짰습니다. 그러니 메모리 회사들은 돈이 안 됐죠. 돈이 안 되니 공장을 못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수요가 터졌습니다. 공장은 그대로인데 손님은 넘칩니다. 결국 물건이 모자라 값이 폭등한 겁니다. 애플이 옛날에 눌러놓은 그 손이 지금 자기 목을 조르는 셈이죠. 왜 이게 통쾌하냐고요? 숫자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의 총 이익률은 84.9%입니다. 100원어치 팔면 85원이 남는다는 뜻이죠. 과거 최고 호황 때가 62%였습니다. 그 기록마저 훌쩍 넘겼습니다. 늘 의리던 회사가 사상 최고로 돈을 쓸어 담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영리했습니다. 장기 계약을 16건이나 걸었죠. 계약금으로만 220억 달러를 미리 받아뒀습니다. 우리 돈 30조 원이 넘습니다. 낮은 값에 다시는 못 팔도록 바닥 가격을 아예 대못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회사들은 애플 앞에서 고개 숙이던 을이었습니다. 값을 부르면 부르는 대로 깎이던 처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플이 값 좀 깎아달라 사정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메모리 세 회사가 이 시장의 새로운 슈퍼갑으로 올라선 거죠. 값과 을이 자리를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더 통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당하는 이 상황, 사실은 애플이 지난 20년간 남에게 해온 짓, 바로 그대로였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 애플이 당하는 이 상황, 사실은 애플이 20년 넘게 남에게 해온 짓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애플이 어떤 회사였는지부터 보시죠. 여러분, 아이폰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마이크론 임원이 흘린 말이 있었죠? 애플은 5달러에 사온 메모리를 소비자에겐 99달러에 붙여 팔았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5,000원짜리를 99,000원에 판 겁니다. 20배 가까이 남긴 거죠? 부품 하나에서만요. 생각해보세요. 5,000원이면 편의점 도시락 하나 값입니다. 그걸 99,000원에 판다는 건
도시락 하나를 10만 원 가까이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라면 그 가게 다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폭리가 아이폰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낸 100만 원 넘는 폰값, 그 상당액이 이런 마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이 고스란히 애플의 곳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애플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부품사를 쥐어짜는 힘이었죠. 애플은 부품 하나를 살 때마다 납품가를 끝까지 후려쳤습니다. 물량이 워낙 크니까요. 우리한테 안 팔면 어디다 팔래? 이게 애플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으로 통했습니다. 이 갑질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아이폰의 두뇌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삼성입니다. 아이폰의 심장인 AP를요. 설계도 받아 대신 찍어주는 위탁 생산, 그걸 삼성이 도맡았습니다. 아이폰 6S에 들어간 A9까지 삼성이 대부분 만들어줬죠. 한때 삼성은 애플의 최대 생산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런데 애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삼성 의존도가 높아지자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한 곳에 매달리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2012년 무렵부터 애플은 거래선을 흩어놓기 시작합니다. 대만 TSMC, 인텔, 샌디스크 여러 곳으로 물량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4년 A8 칩부터 핵심 물량을 통째로 TSMC로 넘겨버립니다. 삼성을 키워쓰다가 아쉬울 게 없어지자 등을 돌린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애플은 당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큰손이었습니다. 그 큰손이 하루아침에 발을 뺀 겁니다. 삼성 입장에선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이죠. 애플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요할 땐 끌어안고 필요 없어지면 내치고. 쉽게 말하면요, 5,000원에 떼온 물건을 99,000원에 팔던 사장님이 있습니다. 도매상 앞에선 더 깎아라, 안 그럼 옆 가게 간다며 큰 소리 치던 사장님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지금 그 사장님이 어떤 처지가 됐을까요? 도매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러면서요. 갑이 을이 된 겁니다. 정확히 반대로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서 봤죠? 메모리 3사가 장기 계약으로 바닥 가격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마이크론만 봐도 16건, 계약금 220억 달러로 값을 묶었죠? 이제 애플이 아무리 물량으로 협박해도 안 통합니다. 안 사면 딴 데 판다. 예전엔 애플이 하던 말이었죠? 지금은 메모리 회사가 애플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메랑입니다. 던진 사람에게 정확히 되돌아오는 그 부메랑이요. 애플이 20년간 부품사에 휘두르던 그 칼이 이제 애플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남을 후려치던 손이 이번엔 자기가 후려쳐지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통쾌한 인과응보가 있을까요? 갑질로 쌓아 올린 제국이 바로 그 갑질의 방식 그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이보다 정확한 사례가 없습니다. 애플의 이 갑질 DNA가 지금의 위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되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애플도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구가 바로 중국 메모리입니다. 삼성과 SK가 이렇게 나온다면 중국에서 싼 값에 메모리를 사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 카드에도 애플이 미처 못 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애플의 이 중국 구걸이 왜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수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찾은 탈출구를 볼 차례입니다. 바로 중국 메모리입니다. 2026년 2월 애플이 중국 CXMT와 YMTC의 메모리를 쓰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18 시리즈와 맥에 넣겠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중국 부품에 손을 내민다. 그 자체로 이미 이상한 그림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중국산이면 훨씬 싸지 않냐? 그럼 애플이 값을 낮춰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함정입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이 그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먼저 숫자로 보면요. 중국 CXMT 메모리는 선두 업체보다 겨우 5에서 10% 쌉니다. 쉽게 말하면 만원짜리가 9,000원, 잘해야 9,500원 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던 반값,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겉에 붙은 가격표 말고
같은 양을 담는데 실제로 드는 진짜 원가가 있습니다. 이걸 비트당 원가라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30% 넘게 비쌉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싸 보이는 가격표 뒤에서 실제로는 만드는데 돈이 더 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주력인 DDR5, 이 최신 메모리도 비트당 원가로 따지면 중국산이 더 비쌉니다. 결국 중국은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싸게 파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지고 파는 미끼 상품인 셈이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대량으로 쓰는 건 비현실적이다. 이건 실제로 쓰려는 게 아니라 삼성과 SK한테 값 깎아달라고 들이미는 협상카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20년 단골 가게 앞에서 나 이제 옆집 갈 거야 하고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옆집이 더 비쌉니다. 물건도 단골 가게만 못합니다. 그러니 진짜 옮길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냥 단골 사장님 겁주려고 옆집 간판을 손가락질한 것뿐이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진짜로 넣는 물량은 저가형 아이폰 18이 그것도 가장 낮은 사양에 들어가는 정도뿐입니다. 게다가 정작 중국 사람들은 비싼 프로와 프로맥스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저가 모델 주문량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협상카드로는 흔들어 보지만 실제로 쓰이는 양은 손톱만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카드는 애플 목에도 칼입니다. CXMT는 미국이 지정한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잘못 쓰면 애플이 제재를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1위 부자 회사가 부품 하나 잘못 골랐다가 미국한테 두들겨 맞는 그림, 애플이 절대 감수할 수 없죠. 그래서 애플은 지금 백악관에 로비를 하고 있고 쓴다 해도 중국 안에서 파는 아이폰에만 넣을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아이폰이 아니라 중국 내수용에만 살짝 발을 담그겠다는 겁니다. 협상카드 치고는 실체가 참 얇죠.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플이 중국으로 갈아탄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는 아이폰 값은 절대 안 내려갑니다. 애초에 값을 내리려는 카드가 아니었으니까요. 싸게 사서 여러분한테 싸게 넘기는 그림이 아니라 삼성과 SK를 겁줘서 자기 원가만 지키려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CXMT라는 회사, 어느새 세계 D램 시장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점유율이 8%입니다. 2026년 매출은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0조 원을 넘길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애플이 협상용으로 만지작거리는 사이 중국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실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 반도체가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앞서 있다고 내일도 앞선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방심하는 순간 오늘 애플이 겪는 일을 내일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애플의 중국 카드는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값을 내리려는 게 아니라 협상용, 실제로는 더 비싼 카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진짜 웃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자, 여기서 인트로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잘 나가던 애플이 왜 갑에서 을로 떨어졌나? 답은 이겁니다. 힘의 판 자체가 통째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완제품을 쥔 자가 왕이던 시대에서 부품을 쥔 자가 왕이 되는 시대로 그 판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애플의 라이벌 하면 삼성 갤럭시를 떠올립니다. 폰 대 폰, 완제품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애플을 무릎 꿇린 건 갤럭시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폰 안에 숨은 손톱만한 부품, 바로 메모리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로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숨쉬는 칩 한 조각이 세계 최강 기업의 목줄을 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화려한 간판 싸움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그 건물의 기둥을 쥐고 있던 쪽이 진짜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애플은 간판만 봤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조용히 기둥을 쥐고 있었고요. 간판이야 언제든 새로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을 뽑으면 건물이 통째로 주저앉죠. 애플이 지금 겪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는 2026년 6월 19일 37만 4,500원,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약 456%, 5배 넘게 뛴 겁니다. 쉽게 말해 1년 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5,5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 세계 1위 애플은 반대로
부품값에 짓눌려 주가가 1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찍었죠. 이 낙차 하나에 힘의 이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약 18배 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년 사이에 18배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영업이익 15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까지 있죠.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부품을 준 쪽으로 세상의 돈이 통째로 쏠리고 있다는 것. 애플이 폰 한 대 팔아 벌던 그 돈이 이제는 폰 속 부품을 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AI 시대의 진짜 금맥은 HBM, AI가 밥 대신 찾는 고급 메모리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의 약 62%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세계에 팔리는 10개 중 6개가 SK 겁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세대 HBM4로 확보한 물량의 약 3분의 2도 SK 몫이고요. 삼성은 그 HBM4를 세계 최초로 상용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을 한국 두 회사가 나눠진 셈입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애플조차 굴복시킨 부품 지배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삼성이 모든 걸 이겼다. 그렇게 끝내면 절반만 본 겁니다. 같은 반도체라도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도 받아 대신 찍어주는 공장 쪽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장에서 대만 TSMC 점유율이 약 69.9%입니다. 삼성은요? 겨우 7.2%입니다. 10개 중 7개를 대만이 가져가고 삼성은 1개도 못 채우는 격이죠. 메모리에서 왕이 된 삼성이 파운드리에서는 여전히 대만을 한참 올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모리는 역전에 성공했지만 파운드리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 손엔 왕관을 쥐었고 다른 손엔 아직 빚이 남은 셈이죠. 완제품이든 부품이든 한쪽이 다 이기는 싸움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큰 그림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애플조차 결국 부품 하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제품이 왕이던 시대가 저물고 부품을 쥔 자가 왕이 되는 시대.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 판이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 강 건너 불구경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품값이 오르면 그 값은 결국 완제품 가격표에 붙습니다. 이 거대한 판이 뒤집히는 값을 결국 누가 치르게 될까요? 다음 차례가 바로 여러분 지갑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애플의 몰락은 과거 갑질의 부메랑입니다. 5달러짜리 메모리를 99달러에 팔던 회사가 이제 부품값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100년에 한 번 오는 메모리 대홍수입니다. AI가 고급 메모리를 쓸어가자 우리 몫에 일반 메모리가 동났습니다. 셋째, 힘의 판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화려한 완제품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부품을 쥔 쪽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이라 싸다는 착각,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애플의 중국행은 실사용이 아니라 협상용 카드였죠. 중국산은 5에서 10%만 쌉니다. 오히려 비트당 원가는 30% 넘게 비싸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불똥,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애플이 올린 300달러는 시작일 뿐입니다. 일반 메모리 품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번집니다. 노트북으로 번지고 PC와 게임기 값까지 밀어올립니다. 아이폰도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아이폰 18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요. DDR5 32기가 한 세트가 넉 달 만에 90달러에서 529달러로 뛰었습니다. 무려 4배입니다. 이 값이 그대로 여러분이 살 폰과 노트북 원가로 옮겨 붙습니다. 부품 하나 오른 게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자체가 통째로 비싸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I 데이터 센터가 삼킨 그 막대한 비용을 정작 누가 대신 내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갑이 그 청구서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기업이 벌인 투자, 정산은 소비자가 하는 셈이죠.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꼭 바꿔야 할 폰오이나 노트북이 있다면 값이 더 뛰기 전에 지금을 한번 따져보세요. 반년만 미뤄도 같은 사양을 더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둘, 중국산이니까 싸겠지 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그 착각이 오히려 당신 지갑을 노립니다. 여러분은 아직 아이폰 쓰시나요? 아니면 갈아타셨나요?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 여러분이라면 지갑을 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꼭 들려주세요.